안녕하세요. 유저 리서처 리서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스타트업의 유저 리서처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준비한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스타트업의 유저 리서처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돼서 일을 해본 곳도 있고, 면접에서 탈락해본 경우도 있고, 서류에서 탈락해본 여러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서류 통과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팁을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류 통과가 보장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탈락과 통과를 경험하면서 통과했던 서류들의 이 팁을 적용했더니 대체적으로 결과가 좋았더라라는 정도의 사례로서 참고적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팁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도 요즘에 이런 채용을 직접 진행을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직접 진행을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 분께서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의지가 많은지와 같은 자기를 어필하는 것에 좀 많이 집중하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당연히 회사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 너무 좋고, 거기에 따른 이런 나름의 실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것들이 다 너무 좋은 건 맞는데, 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 이력서 단계가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가치를 면접관 그리고 그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 짧고 임팩트 있게 이 서류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요, 지원자분들 본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관점에서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이 서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면접까지 포함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저조차도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 기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Jobs to be done, JTBD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클레이튼 크리스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대 MBA 교수 분께서 이제 고안하신 이론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이론을 저는 유저 리서치를 하면서도 꽤나 많이 적용하면서 이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어떤 무언가를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제품의 기능이나 그런 매력적인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달성하고 해결해야 하는 어떤 과업이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시각으로 이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게 만들어주는 이론인데요. 자, 그러면 이 Jobs to be done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회사들에서 채용 공고가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면 유저 리서처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온다는 의미는 유저 리서처를 채용함으로써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저 리서처가 없이는 지금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직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유저 리서처나 뽑아볼까? 라는 게 아니라, 유저 리서처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인 거죠. 자, 조직의 이런 상황을 이제 Jobs to be done 관점에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떠한 메시지로 나를 포장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저는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일을 해왔고, 저는 이런 의지가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좋은 인재입니다 라는 것을 나의 중심적으로 풀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회사가 가진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직에서
유저 리서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럼 무엇이냐면은 사용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것부터 일단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음 보는 사용자와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진단된 문제에 대해서 유저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또 그런 인터뷰 스킬적인 부분,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내는 이런 총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유저 리서처가 아닌 다른 직군의 사람들이 수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원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이런 조직이 가지고 있을 법한 문제들을 나는 굉장히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적인 측면에서 나의 서류 그리고 면접 준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서류나 이력서 그리고 자소서 같은 거를 구성을 하실 때 단순히 어떤 양식에 담겨 있는 그런 질문들을 채워 넣고 나의 그냥 해왔던 일들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저는 지금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제가 가진 경험과 제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서류 어딘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스타트업에서 요구하는 이력서는 대부분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과거의 그런 성장 배경이나 뭐 지원 동기와 같은 양식에 얽매일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양식 자체는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 저도 제 이력서를 대부분 노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 양식으로 이력서를 구성하실 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저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영역을 저는 만들어 놨고 그 영역에 조직이 느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류들을, 그런 솔루션의 종류들을 저는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의 관점만 우리가 바꾸더라도 이력서를 구성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런 서류상의 강점과 그런 매력이 더 잘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